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저희 남편에게는 4살 터울 형이 한 분 있으세요. 아주버님은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데 덩치도 크고 인상도 좀 무서운 편이셔서 아직도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아주버님의 아내였던 저희 형님은 엄청 서글서글하고 다정하신 분이셨어요. 동서인 저를 마치 친동생처럼 잘 챙겨주신 분이고요. 동네도 같아서 따로 자주 만나기도 하면서 밥도 먹고 장도 같이 보고 어쩔 땐 저녁에 맥주도 한 잔씩 하는 친한 사이였죠. 제 친구들은 다 놀라더군요. 보통 동서지간은 명절이나 시댁 행사 때나 한 번씩 보는 대면대면한 사이가 대다수인데 어쩜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냐고요. 사실 이렇게 잘 지내는 데에는 형님의 노력이 컸죠. 저는 숫기가 좀 없고 말수도 많지 않은 성격이에요. 살갑고 애교 많은 며느리도 아니라서 시부모님하고도 영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희 형님이 워낙 분위기 메이커인데다 알게 모르게 저와 시부모님 사이를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시부모님 생신이나 행사가 있을 때 제가 뭘 사가면 형님이 먼저 칭찬하면서 딱 필요한 거다. 동서가 센스가 있다. 막 그러시고 같이 음식을 준비해도 꼭 시부모님 앞에선 동서가 다 준비한 거라고 하면서 제가 칭찬받게끔 유도해 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님 말씀으로는 형님이 뒤에서도 동서 같은 성격이 속정이 깊고 진국이라면서 칭찬을 많이 하셨다더라고요. 싹싹하지 못한 성격이다 보니 어른들 대하는 게 영 어려웠는데 형님 덕에 저도 시부모님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네 살면서 저 좋아하는 반찬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하면 병원이나 한의원도 차로 데려다 주시곤 했어요. 그리고 종종 부부끼리 편하게 데이트하라며 저희 아들도 많이 봐주셨고요. 형님이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시니 당연히 저도 형님이 좋았죠. 저는 외동딸인데 형님을 보자면 꼭 언니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좋은 형님이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형님네는 아기가 안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원했던 형님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했고 시험관도 여러 차례 해봤다는데 결국 안 생겼다고 했어요. 상의 끝에 더 이상의 시술은 하지 않고 아이 없이 살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괜찮다고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도 좋다고 말하시면서도 그간 아이가 안 생겨서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 눈치도 많이 받았고요. 검사를 받아봤을 때 아주버님의 정자 운동성이 좀 약한 편이고 형님 난소에도 문제가 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임신은 어려웠고 시험관에 기대를 걸었는데 그거마저도 잘 안 됐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고 산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체념했다는 말과 달리 형님은 아이를 참 좋아하셨어요. 특히나 저희 아들도 참 예뻐하셨고요. 마음고생하시는 형님을 위해 저는 늦게라도 꼭 어여쁜 아이가 찾아왔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아이한테 정말 좋은 엄마가 돼줄 수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염원은 정말 엉뚱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동안 형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저와의 만남을 피하셨어요. 제가 보자고 해도 몸이 안 좋다던가 약속이 있다던가 등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며 미안하지만 다음에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내가 뭘 잘못했나? 실수한 게 있나? 걱정되면서도 또 한편으론 형님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염려도 됐습니다. 그렇게 2~3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오랜만에 형님에게 톡을 보냈는데 그날은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뭐 하시냐고 보냈는데 자기 집으로 올 수 있냐고 답장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 길로 형님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형님을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얼굴이 말 그대로 반쪽이 된 거예요. 원래 형님은 볼살도 좀 있으시고 피부도 뽀얘서 동글동글 귀여운 인상이셨거든요. 근데 살이 다 빠진 데다 얼마나 푸석푸석해 보이고 눈밑도 퀭한지 단박에 어디 아프신 거구나 싶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살이 너무 심하게 빠지셨어요.
제 말에 형님은 망설이다가 말하시더라고요. 요새 연락 못해서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구랑 연락하고 할 만한 정신이 없었거든. 무슨 일이신데요? 어디 아프세요? 제 말에 형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시더라고요. 아프지. 안 아픈 데가 없어. 잠도 못 자고. 정말 힘들어. 그렇게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신 건데요? 마음이. 예?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싶어. 근래 몇 달이 내 인생에서 제일 길고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 형님은 씁쓸한 얼굴로 저에게 말하셨어요. 제가 의아한 얼굴로 보자 형님은 허심탄회하게 툭 말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바람났어.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 억 하고 소리를 낼 뻔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주버님이 바람이라뇨. 바람 피는 사람 아닌 사람 따로 있는 건 아니라지만 아주버님은 절대 그런 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 형님하고도 사이가 너무 좋아 보였고 또 사람 자체도 우직하고 강직해 보였거든요. 뭐랄까 형님 외의 여자에게는 아예 관심도 없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런 아주버님이 바람이라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단 말이 딱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요? 정말이에요, 형님? 뭔가 오해하신 거 아니고요? 형님은 기운 없는 얼굴로 고개를 젓더라고요. 다 들켰고 본인도 인정했고 진짜 죽을 만큼 싸웠어. 세상이 다 무너진 기분이더라고. 주변에서 누가 바람났네 어쩌네 소리 들었을 땐 마냥 남 일인 줄 알고 바람났으면 헤어져야지 왜 참느냐 그랬는데 막상 내일이 되니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간단한 일도 아니대. 얼마나 까무러치는 기분인지. 형님은 그 말을 하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언제나 밝고 활발하신 우리 형님. 늘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들던 형님이 힘겹게 말을 꺼내며 눈시울을 적시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우니까 형님은 동서가 왜 우냐고 오히려 달래주시더라고요. 형님, 마음고생이 너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괜찮아. 죽도록 싸우고 나한테 빌고 이번 한 번은 덮기로 했거든. 형님은 그 일을 덮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내린 결정일까 싶더라고요. 나도 아직 그 사람 사랑하고 잘못했다고 비니까 한 번은 덮기로 했는데 근데 이게 잘한 건지 뭔지 덮는다고 덮어지는 건 아닌지 생각할수록 너무 마음이 괴롭고 죽고 싶고 그러네. 형님은 아주버님을 많이 사랑하신 만큼 더 괴로우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형님을 놔두고 바람을 핀 아주버님이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어떤 여잔지는 아세요? 나도 아는 여자야. 가게의 새로운 매니저. 정말요? 아주버님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매니저로 일하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그 여자도 이젠 가게 안 나와. 그렇게 정리하고 다 덮기로 했는데 내가 진짜 그럴 수 있을지 많이 힘드네. 덮기로 한 내가 너무 어리석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형님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형님이 뭐가 어리석어요. 형님 놔두고 한눈 판 아주버님이 어리석은 거죠. 형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리고 형님이 무슨 선택을 하든 저는 형님 편이에요. 제 말에 형님도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앙상해진 형님의 손등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그 일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형님이 덮기로 한 이상 저도 그냥 없던 일로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 후에 아주버님을 한 번씩 보면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어요. 형님도 다른 가족들 아무도 그 일 모르니 그냥 없던 일처럼 지내시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8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였어요. 형님 댁으로 대형 폭탄이 날아왔거든요. 바로 그 내연녀가 사실은 임신을 했다며 다시 아주버님 앞에 나타난 것이었죠. 그때 가게에서도 쫓겨난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며 처음엔 지우려고 했다가 또 나중엔 혼자 키우려고 했다가
또 뒤늦게 혼자선 못 키우겠다 싶어 이렇게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진짜 제대로 미친 여자더군요. 이 일은 결국 시부모님 귀에도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 여자가 다시 찾아오게 되자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이혼을 해달라 했거든요. 본인이 외도 후 내연녀 임신까지 시켜놓고 겨우 덮고 살기로 한 형님에게 이번엔 본인이 이혼해달라 요구한 겁니다. 이 일로 저희 시댁도 뒤집어졌죠. 시부모님도 아주버님을 나무랐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버님도 그 여자에게 눈이 돌았는지 이혼 안 해주면 그냥 그 여자랑 따로 나가 살겠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 같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자기 형한테 정신 차리라고 뭐라고 했다는데 아주버님은 자기 자식이 있다는데 어떻게 저버리냐며 도리어 난리를 쳤다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2번이나 배신당한 저희 형님은 큰 충격으로 영양실조에 탈진까지 와서 응급실로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 기껏 참고 넘어가줬더니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환장할 건 시부모님도 처음엔 아주버님을 나무랐는데 나중에는 은근히 형님에게 이혼 압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됐는데 어쩌겠냐고요. 물론 시부모님도 다 큰 자식이 전 알리니 어쩔 도리는 없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이라도 강경하게 나가야 되는데 곧 태어날 손주가 있다 보니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시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며느리는 남의 자식이라지만 참 의리도 없다 싶었습니다. 10몇 년 동안 챙겨주고 곁을 지켜준 며느리는 내치고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무려 바람난 내연녀를 며느리 자리로 다시 들이려 하신다니요. 형님이 저에게 울면서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 여자가 시댁까지 찾아간 모양이야. 애 낳게 해달라고. 이 집 자식이라고 하면서. 네? 진짜 미친년 아니에요?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더라고. 시부모님도 막상 손주 임신한 거 보니 마음 돌아선 것 같고. 아니,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시면 안 되죠. 자기 아들이 바람펴서 가진 애를 손주로 인정하고 싶대요? 손주라고 하니 그런 거 안 보이시나 봐. 내가 애가 없으니 할 말이 없다. 바람핀 건 아주버님인데 왜 형님이 자책하세요? 내가 애가 없으니 당당하게 말도 못하겠어서 그래. 형님은 그 일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괴로울 정도로요. 저희 남편에게 아주버님이고 시부모님이고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냐 백날 말해봤자였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발언권이 아예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으셨으니까요. 큰아들네가 자식이 없는 게 제일 큰 고민이던 시부모님 입장에선 밖에서 낳은 자식이라도 있는 게 더 좋은가 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정 떨어지고 기가 막혔고 형님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결국 이혼하는 걸 선택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주냐고 했지만 형님은 이 일로 더 이상 괴롭고 싶지 않다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자기는 빠져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너무 착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 같으면 절대 이혼 안 해주고 그 여자는 내연녀, 그 아이는 평생 외방 자식으로 키워봐라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형님은 마음이 너무 지쳤다며 위자료와 재산 분할 받고 협의 이혼해주기로 했다더군요. 저는 형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결국 형님은 이혼을 했고 큰며느리 자리에는 그 뻔뻔한 낯짝의 내연녀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까지 출산했고요. 시부모님은 며느리는 탐탁치 않아도 아이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도 보통 내기는 아니어서 얼마나 여우처럼 시부모님은 구워 삼는지 나중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큰며느리 행세를 하더군요. 저희 시부모님이 건물도 있고 알부자시거든요. 아주버님이 하는 레스토랑도 시부모님 건물이고요. 그런 걸 다 알고 저러는 거였죠. 너무 속보이고 몸서리치기 싫은데 제가 싫으면 뭐합니까? 이미 시댁 식구들 모두 그 여자와 그 여자 아이한테 껌뻑 죽는데요. 저희 남편마저도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 어쩔 수 없지 않냐며 그냥 형수 대접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정말 정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 내연녀에게 절대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형님 대접도 안 했습니다.
시댁에 갈 때 저한테 말을 걸어도 냉랭하게 대했고 대꾸도 안 했습니다. 부를 일이 있어도 절대 형님이라고 안 하고 그냥 가서 톡톡 쳤어요. 의리 없는 시댁 식구들 다 그 여자를 받아들여도 저만큼은 절대 그 여자를 인정하지 않고 가족 대접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거든요. 물론 그 여자도 그런 걸 느꼈는지 일부러 저 보란 듯이 시부모님께 여우짓하면서 더 살랑거리더라고요. 내연녀가 형님이 된다니 얼마나 보기 싫고 역겨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철저하게 그 여자를 무시했습니다. 나중에는 저한테 은근히 웃으며 따지더라고요. 동서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뭘요? 잘 웃지도 않고 무뚝뚝하고 맨날 화난 것 같네? 저는 속으로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둘째는 원래 그렇다고 하셨어요. 어머 정말요? 동서도 사회생활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구나. 웃기라도 잘 웃어봐요. 그렇게 굳은 얼굴 하고 있으면 다 무서워하죠. 그러면서 저를 살살 까더라고요. 저는 이 내연녀가 진짜 미쳤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글쎄요. 사회생활이 어떤 걸 말하는진 모르겠는데 아무한테나 실실거리고 웃음 흘리고 다니는 게 사회생활이라면 저는 못하는 게 맞네요. 제 말에 그 내연녀가 인상을 싹 굳히고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노려보며 속으로 욕을 한 바가지 했습니다. 그 내연녀가 저에 대해서 아주버님에게 엄청 욕을 해댔는지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에게 농담식으로 재수씨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집사람이랑 잘 좀 지내면 안 되냐고까지 했답니다. 그 얘기 듣는데 남편이나 아주버님도 꼴 보기 싫고 시댁 식구들 다 지긋지긋 하더라고요. 저는 그 와중에 형님과는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은 이혼 후 재산분할 받은 걸로 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낸다고 하셨어요. 저도 몇 번 놀러 갔고요. 제가 열 올리면서 내연녀 욕을 했는데 형님은 자기 때문에 괜히 그러지 말라고 저를 오히려 걱정하시더라고요. 형님은 이혼 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서 다행이었지만 한 번씩 너무 분통이 터져서 술도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능력만 있다면 형님 대신 복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저에게 형님의 복수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명절 때문에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음식 준비를 하던 중에 그 여자는 전화 좀 한다고 하고 나갔고 어머님이 저보고 슈퍼 가서 산적 꼬치를 좀 사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대문을 벗어나려는데 보니까 그 내연녀가 집 담벼락 쪽에서 몰래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심각하게 온갖 인상을 쓰고 짜증을 내면서요. 저는 속으로 어휴 저런 모습을 시부모님이 봤어야 하는데 하며 가려는데 슬쩍 들리는 대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살짝 대문 안으로 몸을 숨기고 대화를 엿들었죠. 너 지금 나 협박하니?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 나도 가만 안 있어. 네가 책임지기 싫다고 내 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래. 다 터트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았어? 대화가 엄청 살벌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화가 좀 묘하게 들렸습니다. 책임지기 싫다고 내뺀다는 말이 뭔가 맴돌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혹시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사실 그 내연녀가 낳은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주버님하고 하나도 안 닮았다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내연녀를 닮지도 않았습니다. 그 내연녀를 닮았으면 엄마를 닮았나 보다 생각할 텐데 엄마, 아빠 그 누구도 닮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나 그 내연녀는 둘 다 눈이 크고 하얀 편인데 아이는 눈이 작고 피부도 까무잡잡하더라고요. 그냥 좀 안 닮았네 하는 느낌이라기보다 아예 아주버님하고는 다른 유형의 얼굴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 말을 남편에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기가 아주버님을 전혀 안 닮았다고요. 남편은 원래 좀 커야 얼굴도 비슷하게 나오는 거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연녀가 몰래 하는 그 통화를 듣고 나니 더 이상하다 싶었던 거죠. 그 여자는 통화를 끝내고 다시 들어오려다 제가 있으니까 좀 놀라더라고요. 뭐예요? 언제 나왔어요? 좀 전에요. 어디 가요? 어머님 심부름요. 제가 말을 들은 건지 확인하려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관심 없는 척하며 그냥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 여자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날 슈퍼에 가면서도 내내 머릿속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했던 바로 그 생각. 저 아기가 아주버님 아기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요. 고민 끝에 저는 몰래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아기 머리카락은 울 때 살짝 안아주는 척 하면서 뽑을 수 있어서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자기 본가다 보니 쓰는 칫솔이 있길래 시댁에서 인사드리고 나올 때 그 칫솔도 슬쩍 챙겨왔습니다. 저는 이래도 되나 싶으면서도 어차피 몰래 검사할 거니까 확인이나 해보자 싶었어요. 명절이 끝나자마자 저는 친자 검사를 의뢰했고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난 거였죠. 그 아기는 아주버님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지를 보고 저는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세상에 이런 막장 같은 일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싶더군요.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바로 시부모님께 말해야 할지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제일 처음 말한 사람은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에게 결과지를 갖다 드리자 형님은 엄청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터뜨릴지 고민이라고 하니 형님은 이걸 제가 터뜨리는 건 좋은 생각 같지 않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몰래 검사 의뢰한 것도 그렇고 결과가 친자가 아닌 걸로 나와서 후폭풍이 장난 아닐 텐데 제가 곤란해질 수 있지 않겠냐면서요. 그러면서 형님이 아주버님께 직접 말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자기는 어차피 이혼했으니 자기한테 뭐라고 하든 말든 이제 상관없다고 하면서요. 저도 그 편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는 아주버님이 너무 얄미워서 제가 말하고도 싶었지만 진짜 친자가 아닌 걸로 나온 마당에 까딱하면 검사를 몰래 한 저한테 불똥이 튈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형님에게 맡겼고 얼마 후 저희 집은 한바탕 뒤집어졌습니다. 형님이 아주버님께 연락해서 이렇게 말하셨대요. 이혼한 건 이혼한 건데 너무 억울해서 몰래 뒤를 좀 캐봤다. 근데 그 여자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더라. 아무래도 그 아기 친자 검사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거다 라고요. 아주버님은 펄쩍 뛰면서 이혼했으면 그만이지 왜 구정물 튀기냐고 형님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 쳤다는데 사실 아주버님 본인도 한편으론 뭔가 찜찜하게 걸린 게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아주버님은 그 내연녀 몰래 친자 검사를 진행했고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은 거였습니다. 그 일로 내연녀하고 중내산에 대판 싸우고 시부모님의 저희 남편까지 그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 제가 그 검사를 진행한 걸 몰랐던 남편은 저한테 기가 막힌다며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몰랐어?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 데다 갑자기 사라졌다가 임신했다며 나타난 여잔데 뭘 믿고 그렇게 받아준 거야? 솔직히 내가 그 애기 아주버님하고 하나도 안 닮았다고 다시. 솔직히 내가 그 애기 아주버님하고도 하나도 안 닮았다고 했잖아. 설마 했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쩌기로 했는데 당연히 갈라서야지. 형이 미쳤다고 그 여자랑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그 애기를 키우겠냐? 그럼 아주버님은 이혼을 2번이나 하네? 제가 빈정대자 남편은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형도 잘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진짜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일을 형님에게 알렸는데 형님이 말하길 안 그래도 아주버님이 전화와서 이 모든 일을 다 얘기하면서 자기가 미쳤었던 것 같다고 자책하고 그랬대요. 다시 형님에게 은근히 돌아오고 싶어서 들이댄 모양인데 형님은 단칼에 끊고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된 아주버님이 진짜 꼬시더라고요. 바람까지 한번 폈는데도 사랑한다는 이유로 겨우 다시 품어준 형님 같은 여자가 어딨다고 이혼해달라 그 난리를 치더니 아주 꼴 좋았습니다. 물론 시댁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겉으론 티는 절대 안 냈지만요. 시부모님이 그 내연녀 법적으로든 뭐든 절대 가만 안 둔다고 우리 집을 기만했다며 난리를 치셨어요. 그 뻔뻔한 내연녀는 아기 데리고 자기 친정으로 도망갔고 아주버님하고도 이혼 얘기가 오갔고요. 혼인신고 도장 마르기도 전에 이혼인 거죠. 그렇게 시댁은 한동안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제 알 바 아니니 그냥 입으로만 걱정하고 뒷짐지고 있었고요.
형님도 이 일로 자기가 좀 속 시원하다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검사 맡길 당시만 해도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닌가 했는데 결과적으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랬으면 아주버님도 계속 속았을 테니까요. 차라리 지금 한바탕 난리를 겪는 게 낫지. 한참 키우다가 알게 되면 그때는 정말 큰일 날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아주버님을 위해서도 차라리 빨리 터진 게 낫다 이거죠. 형님과 더 이상 동서지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만나면서 인연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버님하고는 끝이 났지만 저하고의 인연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형님과 제 사이가 더 단단해진 기분도 들고요. 형님도 홀가분하게 본인 인생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